저는 서울 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은 서울 시민이 느끼는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죠. 서울 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의 어려움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또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도 다른 선배들이 조언할 때 경기도로 가는 거 어때? 그래서 여러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선배님 제가 이제 장경태지 장기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또 좋은 또 서울시정을 보여주는 걸 또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살펴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치부 최성무 기자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조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셨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 사실 솔직히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개구장이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 좀 했던 것 같은데 또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거의 솔직히 반에서 중간도 못 갔으니까요. 이 하위권 학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 합창단 댄스부 활동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별로 이렇게 공부에는 체질은 잘 맞지 않았던. 네,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돼서 처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땐 좀 늦긴 했더라고요. 좀 제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장경태 의원님을 뵌 거는 20대 말.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사실은 만났고, 또 한국 들어올 때마다 이제 몇 번 뵙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입장에서 그때는 격려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치는 역시 이제 꿈과 이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초선이 아닌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이상과 꿈, 현실 그 사이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느끼는 한계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영토는 좀 많이 좀 작은 나라지만 워낙 또 인구도 작은 규모는 또 아니고 또 국력도 상당히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이 이제 여러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재적 어떤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든지, 혹은 각 이 계급별, 소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직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또 저는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딱 별도로 새롭게 청년 정치 영역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시작한 젊은 정치인일 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대한 약간 권력화, 권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 또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는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느낄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도 어찌되면 윗세대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고 첨예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지금 대한민국의 6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40대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서 지금 20대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넓게 구성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좀 넓은 국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에서 이제 대표적인 주류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신데 지금 요새 의원님이 가장 하시는 고민이나 이건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18개 중에 본상임위 14개, 겸임상임위가 4개예요. 근데 제가 초선 때 전반기는 상임위 4개, 후반기에 4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상임위도 많이 하고 당직도 청년위원장, 혁신위원장, 최고위원 등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좀 열심히 산 만큼 이번 재선 때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일단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사다리 위주로 많이 고민했다면 지금은 저는 서울 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또 시당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건 의정활동의 목표거든요. 딱 재선됐을 때 저희 보좌진 회의에서 이번엔 우리는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을 많이 준비하자라고 했고, 또 마침 시당위원장이 됐으니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서울 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의 어려움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좀 크게라도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이 느끼는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죠. 네. 높은 어떤 주거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또 여러 음식물 관련된 물가도 직격으로 다가오고요. 또 교통체증과 이런 교통으로 인한 비용 소모, 일반적으로 차 막히면 한 20분에 갈 거리가 차 막히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다 그게 비용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는, 또 굳이 길거리에 소모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전반적인 문제인 일자리, 서울 시민에 관련된 교육, 또 그리고 보육까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소상공인 금융 관련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지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약과 정책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책 얘기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재미없어서. 네. 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사실 과제가 이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끄셔야 되는데, 물론 너무 이르긴 한데요. 그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떤 구도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중앙정부의 이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이 고스란히 서울시정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게 뚜렷하게 성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은 열심히 하는데 2021년 이제 서울시장 되고 나서 벌써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렇다 할 서울시정의 성과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도 뭐냐 이거, 예를 들면 신통 제도를 도입했죠. 신속화 통합 제도를. 그래서 과거에 모아주택 했던 것들을 통합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처리를 신속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도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는다든지, 개발하고 사회 SOC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SOC 자본, 저희 민주당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저희는 교육과 보육, 복지 제도를 좀 확충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당이고 다른 SOC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의 시장이 됐고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할 결단과 노력은 하겠죠. 근데 결단을 못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과, 그래서 지금 4년째 접어든 오세훈 시정의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서울시원들도 잘 답변을 못할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서울시정의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들 또 새롭게 민주당만의 해결책도 제안해 나갈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청년의 민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요새 좀 주목하고 계신 플랫폼이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각종 커뮤니티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인터넷 당연히 댓글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플상에 있는 활동들도 주목해서 봐요. 뭐 예를 들면 모 어플에서 특히 동대문구 지역구 관련된 모임들도 한번 살펴보고 좀 커뮤니티에서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의 동향들은 어떤지 원하는 부분들은 또 빠르게 입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또 그런 민심들을 또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기성세대는 아주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또 이 대학가의 여러 학생회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이제 이미 있었던 얘기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다 하는데 예전에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은 청년들이 바빠서나 뭐 다른 이유로 못했어도 온라인 활동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방송국도 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제 미래를 갖고 계시지만 의원님이 정치 인생에서 요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싶은 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의 목표는 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베풀장의 서울경의 클테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도 뭐 다른 뭐 선배들이 조언할 때 경기도로 가는 거 어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선배님 제가 이제 장경태지 장기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뭐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또 좋은 또 서울시정을 보여주는 걸 또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럼 꿈이 뭐예요? 저는 항상 말하는데요. 서울시장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장을 하면 서울 시민을 하실 위해서, 건가요? 서울 시민을 진짜요? 위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이거 영상 남아요? 네. 서울시장하고 은퇴한다 했어요. 삼선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정치인, 미래의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영해보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좀 한 2시간, 5시간, 10시간 완전히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까? 일단 2시간이면 일단 잠을 자고 싶고요. 잠 좀 푹 자고 싶고 5시간이 주어진다면 못 봤던 책이라든지 영화를 한 편 좀 보고 싶고요. 10시간이면 바다를 보고로 가고 싶어요. 그런 여유가 없으시죠? 송씨에서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네. 일정이 거의 저희 비서관 부자진들이 딱 일정표를 스케줄을 저한테 주면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통보를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네.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정치 고향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 고향은 순천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고향이 동대문으로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서울이 된 것 같은데 지방 정치에 대한 발전 혹은 지방과 서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자랐던 순천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또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꿈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구나를 느꼈던 게요. 순천은 인구가 거의 늘고 있는 지방 도시 중에 몇 안 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 29만에 육박하는 지방에서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근처에 순천 시민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갔다 깜짝 놀랐던 게 그 시민회관이 순천 노인회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버스를 또 계속 이번 이제 추석 때도 제가 버스 타고 그 집에서 순천역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항상 학생들이 붐볐던 버스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로 이제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군 단위 도시들은 정말 심각하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결국엔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보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주거 걱정 혹은 어떤 교육 걱정, 보육 걱정 또 의료 걱정이 없는 정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토지를 활용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러 태양열 이 발전을 정말 지역에 있는 여러 남는 지금 농지들도 지금 대부분 농민 연령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태양열 전기 생산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그 정도 비용이면 그 정도 땅과 이 태양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사실상 공업단지나 이런 이 에너지 생산, 주 생산 이 창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생산된 비용들을 다 그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실상 그분들은 대부분 거의 무상 주거, 무상 교육, 무상 의료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집약화된 도시 주거 형태를 띄워야 되는 지역과 그게 아닌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될 행정구역 개편,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 이렇게만 좀 나눠지는데 정말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야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닌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200명 있는데 100명 있는데 면사무소 그 공무원들을 다 유지해야 되느냐. 정말 농촌 지역은 평균 연령 7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뒤에도 그 인구가 얼만큼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어떤 공적 수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더 좀 행정구역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청년 정치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는 중견인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계신데, 일단은 그 청년 정치인을 이제는 옷을 벗고 혹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이제 조금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치가 좀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살라고는 절대 권유할 수 없고요. 왜냐면 제가 정치를 한다는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포기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안정된 직장, 편안한 생활 등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저야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에 있는 회의나 토론회 등은 아예 참석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단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이 희망이고 의미가 있는 건, 정치는 우리가 항상 행위 주체로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또 해낸 과정에서의 배움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상당히 큰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 여러 정치학자분들이 샤츠 슈나이더나 이런 분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저희 정당은 저에게 배움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정당에서 배우면서 자랐고 또 일하면서 성장했고 동료들과 지인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정당을 빼놓고는, 특히 민주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는 많이 배우고 즐겁고 많은 동료들을 얻었고, 정말 정치만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없다라는 점은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의 가장 아쉬운 점이
그 경쟁하면서도 타협하는 정신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탄탄한 정치 내공과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탄탄한 정치 내공,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이런 내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시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